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형 전 주일한국대사관 정무 2공사 즉 정보공사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불가침의 특수계급이 존재한다면서 위헌 소지가 적지 않은 한국의 특수계층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보기관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정보맨 출신인 홍형 전 공사는 최근 김대중 정권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이종찬 현 광복회장에 대해 이종찬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의 냉전사령탑인 국정원 원장 등을 했는데도 아직 대한민국에 숨이 붙어 있다는 게 참으로 대견하다고 이종찬을 직격탄을 날려 주목받은 인사입니다. 홍영 전 정보공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대한민국 국회의 반란, 헌법 위에 존재하는 민족이란 제목의 글에서 광복회니 4.19, 5.18 등은 자신들이 이른바 친일파와 독재 세력과 그 후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위의 존재인 듯 행동한다면서 국회가 이를 법으로 제도화했다. 일반 국민들은 세금을 바치고 이들을 하인이 상전 모시듯이 받들어야 한다고 뒤틀려 있는 한국의 현재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는 특히 보훈부를 통해 지원 관리되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참전 및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외에 독립유공자, 4.19, 5.18 등 가족과 유족 등에 대한 지원, 특히 금전적 지원과 보상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11조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특히 헌법 11조의 사망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건국 후 입법된 모든 법을 헌법과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지 국민투표를 통해 심사해 볼 때가 되었다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모든 법은 즉시 효력 정지, 폐기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홍영전 공사는 지금 광복회 회원들 혹은 5.18 관련 사람들 이런 건국유공자니 민주화유공자니 이런 사람들 중에서 특히 그 후손들에게 금전적 지원이 간다든지 혹은 다른 일반 국민과 비교가 안 되는 특혜가 가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 11조 다시 말해서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11조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식으로 이렇게 소위 광복회 회원 혹은 5.18 유공자 그 후손들에게까지 각종 지원과 혜택이 가는 것이 과연 현행 헌법에 합치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위배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홍영 전 주일대사관 정무 2공사의 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신생 대한민국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훌륭한 인재들이 노력해서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그런데 복에 겨웠는지 한국의 미숙한 대중과 유권자들, 정치인들이 사회를 혼란시키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국가 정체성부터 도덕과 상식이 부정당하는 일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선량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사회 질서가 유지되려면 제대로 된 교육, 상식과 매너, 법이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들이 아무리 상식과 매너를 갖추어도 교육이 망가지고 법이 잘못 만들어지고 잘못 운용되면 공정과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갈등과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은 교육과 개인들에게도 문제가 많지만 잘못된 법들이 양산되고 있는 걸 당장 멈추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발전하지 못할 상태에 빠졌다. 온갖 이익 집단들이 저들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이른바 법을 만들어냈다.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이 먹기 위해서다. 이런 세금 도둑질보다 더 나쁜 것이 법을 통해 자신의 이념, 사상을 국가의 지배 이념과 사상화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자신들을 지배계층으로 만드는 일이다. 사회주의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자들, 전체주의 독재를 추구하는 자들은 대개 이를 내놓고 추진한다.
그런데 더 비겁하고 교활한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혁명과 독재 등 의도를 좀 온건해 보이는 것으로 포장한다.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드는 것을 반대, 평화와 통일을 지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권력을 장악한 이른바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권력을 장악하자 공존을 내세워 평양의 봉건 신정체제와 연방제를 추진했다. 결국 헌법이 금지한 연방제를 향한 6.15 공동성명인이 하는 걸 헌법 위에 올려놓았다. 그 후엔 6.15를 정당화하는 온갖 것들이 헌법과 법률 이상의 권위를 가지게 되고 6.15를 추진, 지지, 찬동하는 세력들이 한국 사회의 주류 기득권층이 되었다. 이었고 6.15를 있게 한 5.18 정신이 헌법을 하이제킹하려고 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6.15는 알고 계시겠지만 김대중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서로 합의한 이른바 6.15 남북 공동선언을 말합니다. 이처럼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과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아예 부정하는 법들이 양산되어 왔다. 대한민국 건국에 저항해온 세력들이 체계적으로 한국을 파괴하고 있는 데다 정상배들이 장악한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 악용해 헌법을 파괴해왔다. 홍영전 공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한국 사회가 잘못 흘러왔는지 이 부분을 소개한 뒤 문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불가침의 특수계급이 존재한다. 소위 독립유공자, 건국공로자라는 양반계급이다. 반쯤 신화를 통해 만들어진 이들은 어떤 정권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국민이 평등한 자유민주공화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복회니 4.19니 5.18 등은 자신들이 친일파와 독재 세력과 그 후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위의 존재인 듯 행동한다. 국회가 이를 법으로 제도화했다. 일반 국민들은 세금을 바치고 이들을 하인이 상전 모시듯이 받들어야 한다. 보훈부를 통해 지원 관리되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참전 및 순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외에 독립유공자, 4.19, 5.18 등 가족과 유족 등에 대한 지원, 특히 금전적 지원과 보상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11조에 명백히 위배된다. 특히 11조의 사망은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건국 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 등은 명백히 위헌이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76년이 되었다. 이제 지난 76년간 입법된 모든 법을 헌법과 헌법 정신에 부합되는지 국민투표를 통해 심사해 볼 때가 되었다. 헌법을 부정하는 모든 법은 즉시 효력 정지 폐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지금까지 주일대사관 정무2공사, 즉 주일대사관 정보공사를 지낸 홍영전 공사의 SNS글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에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다면서 만약 남북 간에 전쟁이 벌어질 경우 북한은 개전 초 이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분열을 꾀할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을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이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 이들을 동원해 폭력 여론몰이 선동으로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을지훈련을 앞두고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함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 교란과
쓰레기 통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면서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이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국가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군의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해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둬달라면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오는 22일 열릴 전국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서는 훈련을 내실화해 북한의 공습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 안내에 따라 차량 이동 통제와 대피 훈련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을지훈련은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대폭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면서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자유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밝힌 내용들, 만약에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혹은 이재명 같은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때, 심지어 한동훈이 만약 정권을 장악할 때 지금 이 정도 강도 높은 발언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 윤석열과 문재인이 뭐가 다르냐 이러지만,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 혹은 불만을 말하는 특히 우파 애국 시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하고 같은 수준, 같은 좌파, 그거는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고 지나치게 어떤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런저런 아쉬움이 있다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가 지도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죠. 아쉬운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아쉽더라도 또 그런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제대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로서 방향을 바로잡고 나갈 때는 또 그런 부분은 평가하는 것이 보다 균형 있는 그런 시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국의 최대 포털인 네이버 본사를 찾아가서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가 좌편향 가짜뉴스의 진지라는 평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뉴스 편향성을 없애라고 촉구한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는 오늘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서 거대 포털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 근절 등 공정한 포털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네이버 현장 방문회에는 이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강민국 위원장을 비롯해서 강명구, 김장겸, 고동진, 박정아 의원 등이 동행했습니다. 강민구 위원장은 네이버가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 위해 군림하고 있지는 않는지, 소비자 피해를 방관하고 있지 않는지 질의와 응답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생각이라면서 편향된 뉴스 유통의 중심지라고 오해받고 있는 것을 불식시키는 것도 네이버가 해야 할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민구 위원장이 편향된 뉴스 유통의 중심지라고 오해받고 있는 것 이렇게 점잖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건 오해가 아니죠. 실제로 지금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은 좌편향 뉴스 유통의 중심지라는 그런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강 위원장은 최근 5년간 가품이 가장 많이 적발 유통된 플랫폼이 네이버로 판매된 가품이 30만 건에 달한다면서
국민이 키운 네이버가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시장 지배적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 10명 중 8명이 네이버로 뉴스를 보기 때문에 편향적이면 안 된다면서 기업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관련 없는 학자들이 네이버가 정한 장소에서 검색과 추천 관련 알고리즘을 볼 수 있게 의혹을 없애는 것이 어떤가라고 주문했습니다. 강명구 의원도 포털 뉴스가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평가를 받아왔고 네이버는 방관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받는다면서 뉴스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네이버가 좌편향 선동가들의 가짜뉴스 진지가 된다는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킬 대안을 마련하고 좌편향 미디어 제국이라는 꼬리표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뒷돈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가짜뉴스 의혹과 관련해서 이를 보도한 좌익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등을 네이버와 다음 같은 거대 포털 노출에서 퇴출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 등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의 아니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사회적 책무를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한국 포털의 좌편향은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대 네이버나 다음에 고위 임원 심지어 일선 직원들까지 좌편향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고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위부터 아래까지 다 장악하고 있으니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이 어떤 성격이 될 거라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런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이 포털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포털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좌편향은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